네, 주식 시마론입니다. 지금 업황이나 실적 정책을 체크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오늘도 한 가지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코로나 4차 유행 확산, 하반기 항공업계는 턴어라운드 기대를 받던 섹터였는데 이 코로나 4차 재확산에 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투자 심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입니다. 오늘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궁금한 업종인데요. 4차 팬데믹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났습니다.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4차 유행이 얘기가 되고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기 전후를 그냥 짧게 비교를 하면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저희가 국제여행은 못 가고 있는 상태였고 그냥 국내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분야별로 보면 국내 항공업계 수요는 거의 변함이 좀 없이 둔감한 편이고요. 뭐 화물은 작년부터 계속 좋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운임도 좋고 물량도 좋은 상황이고 국제 여객은 뭐 평년 대비해서 거의 95% 이상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 더 늘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네요. 국내는 정말 대단한 또 여행 열풍이 있어요. 사실 거리두기는 계속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의 어떤 숙박시설을 다 연락해 보시면 거의 다 매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꽉 차 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올 여름에 트래블 버블을 시행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차 팬데믹 때문에 사실 이게 또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서 과연 해외여행의 수요는 어떨지 또 궁금하고요. 항공주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시작은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상태이고요. 예. 항공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려면 이제 이 트래블 버블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6월 말에 이제 사이판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이판에 이어서 다른 국가로도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7월 24일에 실제로 그 사이판의 트래블 버블 첫 번째 정기선이 띄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이 각각 일주일에 한 번씩 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비행기가 떠난 상태고요. 그리고 7월 29일부터는 티웨이 항공이 주일에 또 그 항공기를 띄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띄운다는 건 그 비행기가 뜸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항공사들이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커버할 만큼 손님들이 이제 당연히 타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번에 첫 토기에 트래블 버블의 그런 수혜를 입고 그 타신 분들의 명수는 6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요가 점점 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항공사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될 만한 수요가 타느냐 안 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행기가 뜨는 게 오히려 매출보다는 비용을 더 늘리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용객을 늘려주느냐 안 늘려주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계속 관련 수치를 확인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 이 국제 여객기가 정말 모처럼 만에 거의 1년만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객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중간중간 그래도 일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은 가시겠지만 첫 비행기에는 6명이 출국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항공업계의 실적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화물 수요 같은 경우는 좋기 때문에 또 2분기는 계속해서 턴어라운드 된 실적이 이어지지 않을까 시장에서 좀 실적 호조를 기대한 측면도 있었는데 발표가 언제쯤인가요? 거의 이제 아마 8월 17일까지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거의 임박해서 대부분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예상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죠? 1분기랑 2분기 실적을 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거의 카피앤페이스트와 비슷하게 거의 유사하게 실적이 나올 건데요. 네. 이제 유가도 올랐고 뭐 이런 거를 들어서 오히려 실적이 더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비행기가 뜨질 않아가지고 유류를 쓴 바가 없어서 비용이 별로 늘어날 게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저희가 그나마 이런 시국에서도 지금 저희가 실적이 좋은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사인데 대형 항공사들이 작년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저희가 더 화물기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뭐 실적이 더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객기를 화물기로 대체를 하거나 이런 그 수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화물 매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비용이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매출이 커버를 하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들의 좋은 실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가 항공사들은 1분기와 실적이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1분기 실적 발표 난 것과 작년 말에 실적 발표 난 것을 살짝 비교를 해보면 이제 쓰지 않는 비행기들을 반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가 항공사 중에서. 반납을 많이 했다라는 건 고정비를 어느 정도 줄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에는 적자폭을 조금 줄이는 저가 항공사들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 항공사, 저가 항공사 모두 비용을 줄여 나간 측면이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뭐 비슷하다는 수준으로 전망치 말씀해 주셨고, 전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뭐 10에서 20%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증가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가 항공사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어쨌든 쇼크 수준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좀 넘어지기 쉬운 쪽이 약한 골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항공업계 LCC를 안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가 항공사 재무 구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일단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장되어 있는 저가 항공사 중에 티웨이 항공을 제외하고 진에어, 제주항공 그리고 에어부산이 모두 그 부분 자본 잠식이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분 자본 잠식은 자본 총계 자체가 자본금보다 더 낮아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쌓이는 손실로 이제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쌓았던 그 자본금까지 갉아먹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요런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면 실제로 그 항공운송 라이센스를 회수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회사가 어떤 식이 되었건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자본 잠식을 발표하지 않은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손실이 나지 않아서 자본 잠식이 된 게 아니라 안 된 게 아니라 1분기에 이미 외자를 유치를 해서 자본금을 쌓아놓은 상태이고요. 어떤 형태였나요? 외자 유치는? 제3자 지정 방식 이제 CB 투자를 받았습니다. 전환사채 투자를 받았고요. 한 800억 정도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공신한 것으로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제주항공이 액면 감자도 하고 향후에 유상증자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면 감자라는 게 그 이전에 삼성중공업이 실제로 한번 발표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감자라고 하면 막 주식수가 막 10주에서 한 주로 줄어들고 막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액면금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식의 그 가격이나 이런 것이 똑같은데 이제 자본금 자체를 줄여서 저희가 아까 그 자본 총계랑 그 자본금의 차이가 날 때 저희가 부분 자본 잠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회계적으로 바꾸는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해놓고 실제로 이제 현금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금이 모자란 부분일까요? 저희가 항공사의 고정비라고 하면 일단 처음에는 비행기를 그 리스하는? 들여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리고 이 임금 노동비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정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비행기는 반납하고 싶은 기한에 아무 때나 반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미리 계약해 놓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한 2천억 내외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제주항공이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아직까지 그 자본 잠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확충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들도 아마 조만간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이제 외자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이런 식의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재무 구조에 타격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분 자본 잠식을 발표한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분산 그리고 그 외에 티웨이 항공 역시도 그러한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다고 아직은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LCC 업계에서 뭐 기사회생할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할까요? 사실 LCC는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정도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가 항공사가 6군데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되게 이제 그런 우려 섞인 발언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가 신생항공사한테 또 라이센스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실 그 팬데믹에서 그 많이 기대했던 부분은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업체가 많이 이제 알아서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1차 후보였던 이스타항공이 심지어 이제 신규 그 주인을 찾게 되고 여전히 다 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희가 뭐 고용 안정 자금이나 막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서 모든 업체를 다 살려두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뭐 이런 정부의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조금 이제 안 되지 않을까. 미리미리 이제 자본 확충을 빨리빨리 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아시아나항공 밑에 있는 뭐 에어서울 같은 데들, 그런 데들이 이제 원래도 노선적인 경쟁력이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자본 잠식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이 지금 빨리 보이지 않고 뭐 이런 데들이고요. 그리고 신생업체들에 대해서 사실 정부의 대책이 조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업체들 중에서는 그 에어로케이, 뭐 에어프레미아, 그리고 플라이 강원 이런 데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저희가 또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에 앞서서 대형 항공사의 어떤 구조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M&A 인수합병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한 어쨌든 관계사들도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잘 지켜보고요. 그리고 재무구조의 움직임들, 자본 잠식 가능성들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화물 수요 현황을 짚어봐야 되는데 짧게 짚어보고요. 또 이야기 듣겠습니다. 화물 수요 현황은 어떻게 판단하시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형 항공사 두 군데가 네. 항공화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업체들의 그 수치를 집계해 보면 4월, 5월, 6월 계속 전년 대비해서 뭐 한 두 자릿수 정도의 수요 증가율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작년에 이미 저희는 화물기가 목까지 찬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던 대형사들도 계속 여객기를 화물로 채우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공급을 많이 투여를 하고 있고, 그것만큼 계속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물 업황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운임도 뭐 아시아에서 미주 쪽으로 가는 운임 같은 경우는 1분기 대비 2분기가 한 40%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Q와 P가 모두 좋은, 가격과 수요가 모두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2분기 GDP에서 또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서 뭐 또 때마침 우리 경기 정점론 얘기가 나오는데 수출이 여기서 더 좋아져야지 또 화물 수요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네. 사실 전 세계의 무역량 중에 거의 한 85% 내외를 소화하는 건 선박이고요. 예. 대단히 적고 이제 급한 화물을 소화를 하는 것이 이제 항공 쪽인데, 비용이 높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미 사실 5월을 정점으로 해서 이 항공 운임 자체는 조금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성수기를 약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다운되더라도 지금 절대적으로 워낙 높은 수요 정도 수준이고, 이게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확 내려오려면 네. 저희가 여객기를 띄움으로 인해서 그 여객기를 통해서 그 소화하던 수화물 부분이 완전히 살아나야 이 항공화물 쪽 시장의 운임이 확 꺾일 수 있는데요. 그럴 만한 부분이 지금 빨리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화물은 아마 견조한 수준을 연말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상반기는 뭐 1차적으로 고점을 한번 기록하고 지금 조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벌써 뭐 6월 초부터 조정을 받았으니까 한 달 반 넘게 지금 항공주는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반기 항공업계의 주가 견인 모멘텀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희는 실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국제 여객의 수요가 이제 점진적으로 는다. 7월은 이미 이제 끝났고, 뭐 8월에 7월보다 조금 더 많이 가고, 뭐 네. 9월에 추석 연휴라서 조금 더 많이 가고 하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가 떴는데 그 비용만큼의 매출을 커버할 수 있으려면 승객이 많이 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 오히려 수익성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3분기가 성수기지만 애매하게 승객이 탔을 경우에는 비행기가 뜨는 거에 의한 비용을 더 지불을 하게 될 텐데요. 3분기는 실적으로 하반기는 실적으로 좋다기보다는 이전보다 국제 여객을 많이
타서 사람들이 좀 나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수치만 집계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모멘텀이 충분히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저희가 항공 수요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에어포털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8월, 9월이 될 때 예약률이 얼마나 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이 나가는가. 그게 이제 항공업계의 주가를 이끄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엄경화 연구원님도 아마 매일 확인을 하시겠네요. 리포트 쓰시기 위해서. 예, 그렇죠. 에어포털 네, 네. 검색하면 뜨나요? 나옵니다. 예. 아, 예. 거기서 국제 여객 수요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어쩌면 항공주는 펀더멘털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제 여객 수요의 증가율이 높아졌을 때 또 주가가 가볍게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식시마론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하반기 유망 종목. 네. 아, 정말 유망주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업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에도 저는 항공주가 워낙 복잡한 그 어떤 변수, 뭐 미시적인 게 아니라 거시적인 것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뭐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뭐 유가, 환율, 세 가지 변수가 뭐죠? 유가, 환율, 이자율, 아, 금리. 금리. 네. 이 세 가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부 변수죠, 모두. 예, 그래서 항공주 투자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특별한 이벤트가 끼어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어떤 유망주가 있을지 알아볼게요. 일단 저희가 최선 호주로 추천을 해드린 회사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피인수가 될 예정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대한항공에 이제 그룹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회사 안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돈이 들어간다라는 건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도 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히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항공의 그 합병을 통해서는 뭐 통합 LCC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표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시아나항공 밑에는 무려 2개나 되는 저가항공사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항공사들이 어떠한 곳에 붙어가지고 통합 LCC를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으로는 상당히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될 거라서 저희가 지금 이제 구조조정기로 보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금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시가총액 자체가 더 항공기를 적게 운영하고 있는 저가 항공사들 대비해서 엄청 낮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가장 최선 호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현금 여력이나 주가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매력적이라고 보시네요. 네네. 저평가돼 있나요, 정말?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비행기를 좀 줄여서 한 80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저가 항공사가 제주항공인데 한 4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그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발표하기 이전 지금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8, 9천억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공기를 거의 2배 정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금 1조 약간 넘는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밖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희가 사실 저가 항공사랑 비교하기 좀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대형 항공사랑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한항공이 1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항공이 이제 추가로 유상증자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주식수가 앞으로 늘어날 게 많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저평가 상태다라고, 사업 사이즈 대비 저평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을 사업 사이즈, 항공기 보유 대수를 보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가 항공사 그리고 대한항공 비교를 했을 때 아시아나항공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다는 판단을 해주셨네요. 그러면은 아시아나항공의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제 투자 포인트는 다 말씀해 주신 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자체에 대한 투자 그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네. 항공업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 예. 텐데요. 사실 항공업계 자체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012, 13년이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막 많이 늘어나던 시기였고 그 뒤로 2019년까지 항공업계가 제대로 된 값을 받으면서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할인을 해서 팔아도 워낙 그 수요가 느는 속도가 빠르니까 돈이 잘 벌리는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7, 8년 정도가 이제 과도한 할인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다 제값을 받고 영업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게 진짜 킬링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저 가격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를 전혀 적용을 안 받던 산업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업종에서도 이 뭔가 운임이 뜬다는 거에 대한 그런 무서움을 이미 경험을 해본 바가 있잖아요. 근데 네. 항공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산업이라고 거의 보셔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여행 수요라는 게 진짜 인간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쉬고 싶다,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고 먹고 싶다. 이 지금 욕망이 가득 차 계시거든요. 그쵸.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항공사들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빌렸던 비행기를 조금 줄여놓은 네, 상황입니다. 네. 저가 항공사들만 아, 보더라도 공급까지 줄여. 예. 그래서 거의 한 예. 150대 이상까지 갔다가 우리나라 항공기가 지금 한 130대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로 더 빌릴게요라고 계약을 체결을 해도 그거를 도입하기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거의 뭐 그래서 해운 스토리랑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비슷하게도 생각을 해볼 수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이나 23년 상반기 요럴 때가 실질적으로 그 늘어나는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잘 받쳐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항공 쪽에서도 상당히 제값을 받는 장사를 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장사를 저희가 많이 해야 많이 버니까 22, 23년에 대한 매출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항공사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한 거고요. 사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시가총액은 역사상 거의 최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역사상 최저요? 네, 예. 최대 가장 최대? 네,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항공사들 상장 항공사도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아. 주식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항상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돈을 앞으로 많이 벌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는 이 밸류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봤을 땐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특히나 그 금호그룹 안에 있을 때 너무 할인 그 판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매출 대비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제일 높은 회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주식수의 그런 희석 등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는 한 3만 원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니까 모아 놓으시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그 거래가 정지됐다가 다시 풀리면서 이제 그 기간에 꼭 반드시 팔아야 되는 매물 물량도 좀 많이 나와서 그 사이에 조정을 받아서 조금 더 가격이 편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오늘 주가는 0.28%가 하락한 18,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여행 수요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국면까지 내다보면서 이 종목을 지금 정도라면은 충분히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아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유망 종목은 또 LCC에서 골라주셨어요. 네. 어떤 종목일지 너무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러니까 다들 안 가다가 가니까 저가항공사들이 훨씬 더 레버리지 효과는 크지 않겠냐면 이제 저가항공사 추천주를 꼭 얘기해 달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리스크도 너무 크지 않을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아이고, 무조건. 예. 그러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가항공사들은 뭔가 자본확충을 해서 지금 현재 주주들 말고도 또 다른 주주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생각하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그런 거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한 티웨이 항공을 가장 이제 차선호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움직임이 좀 빠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를 대비를 해야 우리가 재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안 갈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처가 전체 LCC 중에 가장 빠른 편이고요. 뭐 가장 LCC 중에서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무엇을 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빨리빨리 넘어가는가에 대한 그런 판단을 좀 빨리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티웨이가 뭐 회사가 어디였죠? 그 예림당이라고 아. 저희가 Y 시리즈 만드는 출판 업계 예, 쪽 항상 헷갈려요. 입니다. 네, 항상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정성적인 음. 점수를 좀 주자라는 거고요. 네. 모든 저가항공사, 그러니까 저가항공사의 원래 영업 모델은 똑같은 기종을 반복적으로 돌려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것인데요. 이제 그거를 대형화시켜서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주항공입니다. 기종도 똑같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LCC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러긴 한데 티웨이 항공은 이제 이거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대형기를 도입을 해서 우리도 뭐 하와이도 가고 호주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선을 좀 더 넓히겠다. 6시간 이내에서 계속 경쟁하는 상황이 있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을 조금 수정한 상태이고 이미 그 계약도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중대형기 도입 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제선에 대한 이제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티웨이 항공이 조금 더 돌파구를 빨리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략이 서 있는 회사, LCC 회사로 TA 항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선이 정상화되는 시기를 주목해서 살펴보자고 의견 주셨는데요. TA 항공의 주가는 현재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판단해 주시고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분기에 이미 이제 그 외자 유치를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그 현금은 4월 달 기준으로 이제 들어와서 지금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의 현금 유동성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가항공사들이 분명히 자본 확충에 대한 뉴스를 분명히 더 내보낼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투자 심리가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LCC에 대해서. 네. 그럴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는 좀 비중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이번에 외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22, 23년 매출에 대한 부분 추정 감안했을 때 똑같은 아시아나항공과 똑같은 동일한 방식을 적용을 했고요. 적정 가격 수준은 한 7,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현재 주가는 3,8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7,000원까지 회복 가능성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궁금한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벌써 4차 재유행까지 왔어요, 코로나가. 그러면 항공업계는 더 이상의 최악의 국면은 없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국내선의 수요를 작년에 반응했던 걸 보면 작년에는 1일 확진자가 막 300명이었다 갑자기 막 700명 가고 그러면 국내 여객 수요도 막 들쑥날쑥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봄에는 그 수요와 상관없이 되게 둔감해지면서 그냥 많은 수요가 소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여객 같은 경우도 만약에 5차, 6차 유행이 있다라고 해도 비슷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점점 이 팬데믹에 좀 둔감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거의 못 가는 식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어야지 이제 다 되는 문제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본다면 사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업이라고 하는 게 고정비가 있으니까 저희가 시간도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산업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길어진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많은 항공사들이 취했던 방식대로 고정비를 점점 더 줄일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심한 로스를 보는 상황은 저희는 별로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것에 따른 반작용으로 좀 개선되는 측면이 보일 수 있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항공주의 투자 포인트로는 엄경화 연구원님께서
국제 여객 수요 회복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6명 나갔다고 하니까 시작점이라면 이런 국제 여객 수요가 좀 가파르게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정도에는 올 수 있을까요? 저희는 내년 겨울방학 시즌 그때가 아마 그래서 내년 1분기의 어닝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항공사들한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내년 겨울방학이면 올 그러니까, 겨울에 예, 돌아오는 겨울방학 시즌. 예. 그래서 이제 1, 2월 달의 수익성 그리고 연말에 다시 살아나는 이제 여행 수요에 대한 그런 심리 그런 것이 좀 중요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주에 대한 아주 진지한 질문을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네.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항공주를 또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투자를 선호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금리, 환율, 유가 이 세 가지 변수가 중요한 산업인데 이 세 가지 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항공주의 투자 매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이미 예. 그러니까 제일 지금 민감한 거는 이제 유가일 것 같은데요. 다른 변수들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제 유가가 이미 원유 기준으로 70불 이상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그래서 한 6, 7% 정도의 기름을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장 비싼 기름을. 근데 그거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유가가 낮았던 것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여객 수요가 회복되면은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시는 90불, 거네요. 100불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불까지도요.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뭐 나쁠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가 자체는 저희가 경기를 얘기하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만큼 수요가 좋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것을 충분히 각오하고 보는 상황에서 투자 매력도는 중상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항공주의 핵심 변수로 국제 여객 수요 회복과 국제선의 티켓 가격의 추이를 보셨고요. 그리고 최선호주로 아시아나 항공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해 주셨고요. 사업 규모 대비 저평가 그리고 티웨이 항공 생존을 위한 전략이 서 있는 LCC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공주 보유하신 분들은 주가가 언제쯤 반등을 해줄까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은데 엄경화 연구원님도 앞으로 매일 보시게 될 에어포털을 통해서 국제선의 수요를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심화론 여기까지 함께 했는데요. 그러는 시간 동안 지수는 또 낙폭이 좀 더 깊어져 있는 모습이군요. 0.5에서 1% 정도의 양대지수 낙폭을 기록하면서 오늘장 조정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이런 산업에 대한 규제, 엄청난 또 규제 이슈가 아시아 주식시장에도 오늘장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이틀 동안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요. 1% 안 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1% 안쪽에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감까지도 토마토TV와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전해드린 내용, 투자에 도움되는 내용입니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늘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과 함께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